안녕하세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드림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복 순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우리 순열은 배웠는데 중복은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죠.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중복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중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2명을 뽑아서 대표, 회장, 부회장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기존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즉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앞에 선애가 회장, 두 번째 선애가 부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2개의 칸이 있고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4명, 두 번째 자리에는 1명 썼으니까 3명,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게 순열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복 순열은요,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 정하는 이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번호 정할 때 같은 숫자 2번 쓰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은행 개인적으로 비밀번호 4자리 정할 때 당연히 같은 숫자 2번 쓰는 거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비밀번호를 정할 때는 숫자를 앞에서 썼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행 가방에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 0부터 9까지 다 가능하죠. 여기도 0부터 9까지, 여기도 0부터 9까지, 여기도 0부터 9까지가 모두 다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모두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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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곱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생길 테니까 10의 4제곱의 비밀번호 가지수가 생겨요. 그런데 순열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냐면요. 만약에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었다고 한다면 기호로는 10P4가 될 거고요. 자리가 4개 있는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가지, 그 다음에 하나 썼으니까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둘의 차이점 명확한 거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순열은 기본 순열에서는 한 번 쓰면 절대 다시 쓰지 못한다라는 규칙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사람이나 정해져 있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뭔가 사탕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1개씩 있으면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죠. 그런데 이 여행 가방 비밀번호나 아니면 개수가 무제한으로 있는 사탕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써도 그걸 다시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 상황에서 명확하게 주어질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는요. 말이 이제 좀 복잡해졌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택한다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택하는 게 말하자면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개를 택한다는 건요. 이렇게 자리가 총 알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총 자리가 알개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었는데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한 번 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밀번호처럼 중복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복을 허용하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n개면 두 번째도 n개, 세 번째도 n개, 마지막도 n개예요. 이걸 싹 다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오셨죠? 맞아요. n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고 몇 번 곱해요? 맞아요. r번 곱해요. 그래서 n의 r제곱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나타냈냐면요. 이렇게 쓰기로 나타냈어요. n 파이 r. 읽을 때는 여러분 이거 진짜로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n 파이 r. 이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n의 r제곱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교과서에 18쪽에 잘 정리돼 있어요. 비밀번호 3자리를 정할 때 이렇게 하듯이 n 파이 r이라는 요 기호는 결국 n을 r번 곱한다는 뜻이라서 n의 r제곱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잘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는요, 곱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덕트의 첫 글자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라서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도 좀 더 딱딱하게 생겼어요. 좀 더 딱딱하게 쓰시면 됩니다. 소문자처럼 쓰지 않고 대문자처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우리 복이랑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중복순열의 수는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건 맞는데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호에 집중하다 보면 대체 여기 밑에 뭘 넣어야 할지 이 지수에 뭘 넣어야 될지가 계속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호에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게 중복순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4개 이상씩 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4개 이상씩 있으니까 충분히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공들은 중복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중복 허용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이 중에 4개의 공을 택하는 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택한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면요. 이게 자리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리 개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의 공을 택할 거니까요. 그 대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빨파, 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씩인 거예요. 모두 다. 빨파, 노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고르면 돼요.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선택하면 한 번에 딱 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기호로는 3파이 4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기억을 하시려면요. 요 앞에는 중복이 허용되는 것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자리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교과서엔 없지만 하나 다시 예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문자 A, B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요. 중복 허락하는 거가 2가지라는 거죠. 그다음 5개를 뽑은 후 나열한다고 했으니까요. 요게 자리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자리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5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건 대체 2파이 5일까 아니면 5파이 2일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걸 자꾸 계속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지 마시고 문제를 그냥 상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5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 B 2개 중에서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2가지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2의 5제곱. 물론 기호로 쓰면 2파이 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이게 밑에 게 요게 지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지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밑과 지수를 막 생각하느라 너무 골머리를 쓰지 마시고 상황적으로 항상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4개의 숫자 0,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한대요. 오호, 4개가 중복이 되는구나. 근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건 일단 자리가 4개라는 거 눈치채셨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자연수. 자연수면요. 이 앞에는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중복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0을 빼고 0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부터는 0, 1, 2, 3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굳이 쓴다면 3 곱하기 4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4파이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기호로 나타낸다면. 그 다음에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19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서 기호로 빨리 나타내실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에요. 대체 무엇이 중복되고 자리가 몇 개인지를 명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걸 상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양한 연습을 하면서 헷갈리는 걸 좀 바로 잡아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